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혹시 티슈 인맥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쓰는 휴지, 티슈와 인맥을 합한 말인데요. 한 번 쓰고 버리는 티슈처럼 필요할 때 만났다 헤어지는 인간관계를 뜻하는 신조어라고 하는군요. 네, 요즘 이런 티슈 인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힘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한국인만의 끈끈한 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번 쓰고 버리는 티슈가 아니라 오래오래 두고 쓰는 옥양목 같은 친구 사이, 그런 존재 저희가 돼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또 서로 궁합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자, 궁합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음식도 중요합니다. 치맥 이상의 환상적인 궁합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치킨과 떡볶이라고 하는군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 치킨과 떡볶이. 바삭하고 담백한 치킨은 언제 먹어도 맛있고 비주얼만으로도 식욕 자극. 빨간 떡볶이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인기가 많죠? 우리 조합이 잘 맞아서 되게 맛있어요. 환상의 조합이죠.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의외의 궁합. 치킨과 떡볶이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인천광역시의 한 음식점.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손님들 줄을 이어 들어서는데 대체 어떤 음식을 먹으러 오는 거죠? 네, 치킨이요. 치킨이요.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메뉴는 바로 치킨. 국민 간식이라 불릴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긴 한데 이렇게 찾아와서 먹을 만큼 맛있는 건가요? 요 근처에서 여기만 한 데가 없어가지고 자주 먹어요. 완전 바삭바삭하고 딴 데랑 달라요, 맛이. 치킨에 대체 뭘 넣었길래 이렇게 칭찬 일색인지 주방으로 들어가 그 비밀을 파헤쳐보기로 하는데요. 저희 치킨은 허브 계열의 각종 향신료를 염지할 때 넣어서 숙성을 시키고요. 보통 치킨은 밀가루 튀김옷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강황이 들어간 100% 국산 쌀가루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식감이 좀 더 바삭하고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쌀가루와 강황이 들어간 튀김옷이 바삭함의 포인트라는 말씀. 손님들 맛있게 먹는 소리만 들어도 그 바삭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는데요. 바삭한 게 너무 딴 치킨하고 좀 맛이 틀린 것 같아요. 밀가루는 전혀 사용 안 하고 쌀가루래요. 그래서 그런지 속도 편안한 것 같고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고 맛있고 바삭하고. 남다른 바삭함으로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치킨. 그런데 자, 치킨하고 떡볶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킨 옆에 살포시 놓인 이 음식은 떡볶이? 치킨은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거기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드시면은 어울릴 만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떡볶이를 같이 우연한 기회에 먹게 됐는데 되게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치킨과 의외의 궁합을 자랑한다는 떡볶이에도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요. 저희는 육수를 따로 안 써도 떡볶이 양념에 비법이 있기 때문에 육수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맹물로 조리해도 맛있다는 떡볶이. 여기에 또 한 가지 맛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고추장을 쓰게 되면 좀 텁텁한 맛이나 국물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특제 양념으로 맛을 한껏 살린 떡볶이. 정말 침 넘어가는 비주얼이죠? 그 느낌 그대로 손님 테이블로 직행하는 떡볶이. 먹고 또 먹어도 쉽게 질리지 않는 중독성 있는 그 맛에 손님들 입이 한시도 쉴 틈이 없다고. 떡볶이가 되게 쫄깃하게 맛있어요. 네, 양념이 그래도 먹게 되면 너무 맵지도 않고 딱 간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트 메뉴가 된 치킨과 떡볶이. 급기야 떡볶이 국물에 치킨을 찍어 먹는 손님까지 발생. 보통 떡볶이 드시는 분들이 떡볶이만 드시기도 하지만 보통 뭐 만디튀김이라든가 김말이튀김도 곁들여서 찍어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냥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킨을 찍어 드시는 거죠. 예전엔 미처 몰랐던 의외의 궁합. 치킨과 떡볶이 국물이 만들어내는 맛의 향연.
손님마다 먹는 방법도 각양각색인데요. 떡볶이 국물을 치킨에 우아하게 뿌려 먹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치킨을 통째로 들고 맛깔나게 찍어 먹는 방법까지. 먹는 방법은 달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치킨과 떡볶이 맛의 조합이 정말 좋다는 것. 떡볶이 국물에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고 뭔가 느끼함을 잡아주는 느낌?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너무 맛있어서. 둘이 조합이 잘 맞아서 되게 맛있어요. 환상의 조합이죠. 전혀 다른 메뉴지만 그래서 더 환상의 조합이라는 치킨과 떡볶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두 가지 음식을 모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저희 이제 배달도 하고요. 또 테이크아웃 포장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대에 이제 많이 밀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그리고 또 지역에서 배달 맛집 어플 1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치킨하고 떡볶이 맛도 있어야 되지만 가격이 저렴하면서 양도 푸짐해야 되거든요. 아까 홀에도 보셨지만 뭐 대학생들이나 중고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면서 양도 푸짐하게 그러니까 가성비 최고의 맛있는 제품을 고객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먹어도 맛있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치킨과 떡볶이처럼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연일 물가가 치솟는 요즘 더 알뜰하게 살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영화나 공연이 할인이 들어와서 그때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나 전자제품은 전시회에 있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있습니다. 매일 타는 대중교통 할인 방법부터 영화관 공연 관람 할인은 물론 그리고 의류 쇼핑까지 다양한 방법들로 더 알뜰한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잠시 후 더 알뜰하게 살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알뜰 주부의 꿀팁이 공개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이곳에 할인의 여왕이라 불리는 알뜰 주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여보세요? 어서 오세요. 이분이 바로 할인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승희 주부. 지금까지 제값 주고 물건을 사본 적이 없다는 장승희 주부. 집안 곳곳에 가전제품부터 아이들 장난감, 가구까지 알뜰 구매로 산 물건들이 가득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새 책인 거에 반해서 30~40% 저희가 싸게 주고 샀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거는 쿠폰 받아가지고 저희 애기 장난감도 샀고요. 이것도 한 30~40% 싸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요거는 원목 저기 화장대인데요. 경기도 저쪽 어디서 이걸 내놓으신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멀리까지 가가지고 발품 팔아서 저희가 한 원가 대비해서 한 50% 이상은 좀 싸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역시 할인의 여왕 인정입니다. 그런데 주부님 지금 핸드폰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 장난감이 좀 필요해서 중고 사이트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좋은 물건 나왔나 해서요. 역시 할인의 여왕답게 물건 하나 허투루 사는 법이 없네요. 그런데 이때 여보세요? 그래 오늘 우리 만나는 거 알고 있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문자 줄게.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또다시 핸드폰을 하는 장승희 주부. 이번엔 또 뭐 하세요? 네, 친구랑 만나는 데서 좀 맛있고 할인받을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오후가 되자 친구와 약속을 앞두고 장승희 주부가 집을 나섰는데요. 도착한 곳은 미용실? 모임 가기 전에 머리하고 가려고요. 오늘 기장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깔끔하게. 네. 오랜만에 하는 머리인 만큼 기대가 큰 모양인데요. 드디어 머리 손질이 끝나고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머리 참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머리 조금 잘랐을 뿐인데 확 달라졌네요. 장승희 주부 역시 오늘 머리가 마음에 드는지 셀카부터 찍기 시작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진을 모바일 어플에 올리는 장승희 주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생님. 네.
확인되셨고요. 두피 마사지 해드릴게요. 네. 사진만 찍으세요. 두피 마사지요. 아, 네.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리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진을 어플에 올리고 서비스를 받는다고요? 누가 할인의 여왕 아니랄까봐 어플을 이용해 15,000원 상당의 두피 마사지를 무료로 받게 된 장승희 주부. 어머, 꽤나 만족스러운 표정인데요. 다 받으셨어요? 아, 네.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시원하게 잘 받았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사진 어플 같은 거 보고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그 어플로 보고 오시는 분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로 하고 있어요. 오늘 서비스 받은 거 너무 기분 너무 좋아요. 마사지도 너무 잘해주셨고요. 이게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마사지를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자, 머리도 새로 했겠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장승희 주부. 오늘의 메뉴는 얼큰한 해물탕인데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있죠. 잠깐 기다려봐. 좋은 거 보여줄게. 바로 인증샷. 침샘 폭발 비주얼의 사진은 기본. 그리고 어플에 사진 올리는 건 역시 잊지 않는데요. 식사 안 하시고 왜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올리면 되게 좋은 게 있거든요. 사진 올리자마자 참았던 먹방이 시작되는데요. 맛있다. 얼른 먹자. 얼큰한 국물에 통통한 해물까지 그야말로 꿀맛. 어이, 맛있겠다. 친구 역시 장승희 주부가 선택한 맛집에 만족한 눈치인데요. 이런 점은 어떻게 알았대? 어플에 보면은 다 거기 다 돼 있어. 역시 스마트 주부답네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선생님. 여기 할인 쿠폰이 있는데요. 저기 35,000원이에요. 4만 원인데. 사진 올리고 받은 쿠폰으로 5,000원이나 할인. 정말 알뜰 주부답습니다. 오늘 할인 받으신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예. 아까 미용실에서 두피 마사지 공짜로 받고 밥값 5,000원 할인 받았거든요. 이렇게 이용하면, 앱을 잘 이용하면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싸게 사고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똑똑한 할인 꿀팁. 여러분도 활용해서 모두 부자 되세요. 네, 생방송 하겠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이번에는요, 연예가의 뜨거운 이슈들을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 핫토픽 시간입니다. 네, 함께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방송인 류대산 씨도 굿모닝. 네, 뭐 하는 곳이죠? 자, 주간 핫토픽 판넬 뜨기 전에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식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배우 고현정 씨가 네. 음주 방송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잠결에 통화한 거라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고현정 씨가 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 연결이 돼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진짜 술 먹고 출연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화 연결이 이제 갑작스럽게 됐는데 고현정 씨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는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누구일까요? 저를 맞춰보세요. 우리 한번 스무고개 할까요? 저는 미스코리아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참 시간이 별로 없죠. 저 사실 고현정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최성국 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혹시 지금 술 드신 거 아니죠? 라고 이제 농담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고현정 씨가 본인의 이제 절친인 김성경 씨를 위해서 전화 연결한 건데 여기에 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절친 이성경 화이팅. 그러니까 김성경인데 성을 또 이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친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성을 좀 잘못 부른 것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서 혹시 진짜 고현정 씨가 이게 음주 중에 술을 먹고 지금 전화 연결된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이제 받았는데 일단 소속사 측에서는 이제 고현정 씨가 잠결에 갑자기 전화 연결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고현정 씨가 막말과 농담 사이에서 조금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었죠. 그런 오해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또 오해를 받았다고 보여져요. 근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고현정 씨가 좀 개그 본능이 있어요. 근데 2009년에 그 미실이 역할로 대상을 받았을 때 이휘재 씨가 사회였는데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미친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미친 거 아니야가 그 이제
촬영장에서 드라마 촬영장에서 이 미실에 빙의한 대사. 고현정 씨가 계속해서 촬영장에서 쓰던 그냥 유행어. 네, 다른 네. 스태프들도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사실은 그 속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오해를 받았었고 그 이듬해 이제 대물이라는 드라마로 또 다른 방송국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 이 시상식 잘 안 나오는데 꼭 할 말 있어서 나왔다 이러면서 뭐 이 배우 어떻다 저 배우 어떻다 시청률 가지고 너무 재단들 하시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시청자 훈계하냐 이렇게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제가 무슨 훈계를 하겠습니까? 그냥 너무 대상 받고 기분 좋아진 여배우의 어떤 이제 앙탈이었다. 그렇죠. 어리광이었다. 이렇게 봐달라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조금 아까 이성경. 네. 사실 고현정 씨가 조금 고유명사에 약한가 봐요. 왜냐하면 김영철 씨가 친한데 아는 형님에 출연했는데 어머 나 그거 잘 보고 있어 하면서 아는 형제 잘 보고 있어 이렇게 아는 그냥 형제. 귀여운 그러네요. 조금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 의도와 다른 해석, 죄송, 사과문 게재. 누구 얘기일까요? 일단 한번 볼까요? 예. 네, 솔비 솔비 씨죠? 씨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이거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분노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놀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솔비 씨가 본인의 SNS상에서 본인의 어떤 의견을 또 게재를 하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말실수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솔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가 되어야만 하는 청소년 범죄 분명 엄격하게 규제돼야 하고 학교 폭력은 수위 높은 사회의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뭐 솔비 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지금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가해자를 좀 옹호하는 어떤 글이 아닌가라는 지금 어떻게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또 솔비 씨가 해명을 또 잘 했다면서요? 네, 그동안 워낙 악플에 단련된 솔비 씨잖아요. 빨리 사과했습니다. 절대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책임으로 돌려는 게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또 불찰이 있었던 것 같다. 마음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동안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악플도 관심이다, 사랑이다의 어떤 그 고마움을 마음을 갖게 된 솔비 씨의 빠른 대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홍 기자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말실수 논란도 좀 많이 있었고 악플도 참 많았습니다. 악플로 해서 어머니가 쇼크를 받기도 했었죠. 네, 뭐 과거에 이런 말실수를 했었어요. 공인인증서를 우리가 이제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비 씨가 제가 공인이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뭐 그래서 농담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유독 솔비 씨에게 좀 악플이 좀 많이 달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이 솔비 씨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까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서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솔비 씨가 좀 솔직한 면이 있고 말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또 악의가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관대하게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악플을 달면은 해당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의 가족들까지 고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거죠. 솔비 씨도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숙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솔비 씨가 이제 워낙 이제 그런 것들에 단련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솔비 씨가 악플러들을 향해서 본인에게 이제 욕을 하는 손가락질하는 악플러들을 향해서 다정한 또 충고를 하는 글을 또 SNS상에 이제 올렸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얘기할 곳이 없으면 이렇게 외로우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럴까? 내가 욕먹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본인들의 시간이 아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따끔한 충고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플로 관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 욕하신 분들까지도 희망을 좀 제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솔비 씨가 좀 정말 많이 성숙했구나.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솔비 씨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참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피플앤이슈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PM의 찬성 씨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일침을 날렸네요. 그런데 이제 솔비 씨와는 달리 칭찬을 받고 있어요. 일단 본인의 얘기를 길게 하기보다는
기사를 좀 링크를 했어요. 뭐 표창원 의원의 발언에 대한 기사라든가 그 이제 피해자 모친의 인터뷰 기사라든가 이런 걸 링크를 하면서 인간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거나 혹시 처벌이 약해서 이렇게 더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창원 의원이 좀 소년법 해제해야 된다. 맞아요. 그 부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거나 네네. 반성이라는 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반성을 하는데 이들이 과연 뭘 잘못했는지나 알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네.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이번에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실형 구형, 인생 송두리째 무너져. 자, 이거 또 누구 얘기일까요? 심각한 얘기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창명 씨 얘기네요. 이인철 변호사께서 준비하셨죠? 예, 지난해 4월이었죠. 이창명 씨가 이제 밤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삼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신호기와 충돌을 했는데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잠적을 해버려가지고 그 다음 날 인간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음주운전한 게 아니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해서 이 검찰도 이창명 씨를 이제 사고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 네. 1심 재판부에서는 사고 미조치와 보험 미가입부분만 인정을 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 무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창명 씨가 분명히 이게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제 적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다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경찰 측에서는 0.148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1심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를 얘기했냐면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서 추산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추정치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어떤 주장을 재판부에서 내리면서 무죄를 이제 선고를 한 거죠. 사실 이창명 씨의 음주 사실 여부에 대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5일에 열렸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게 핵심 쟁점이었다면서요? 보통 음주운전하면 음주 측정을 하잖아요, 교통경찰이. 그렇죠. 그거에 이제 직접 증거가 되는데 그 음주 측정이 없었으면 여러 가지 간접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측의 쟁점은 뭐냐면 증거는 뭐냐면 동석한 PD가 이창명 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했고 또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됐고 또 대리운전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20시간 이상 잠적을 하고 또 그 이창명 씨가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그 진료 기록에 소주 2병을 마셨다 이렇게 음주했다고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한 게 명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반면에 이창명 씨 측에서는 건배 제의에서 마시는 신용만 했다. 실제로 마시지는 않았다. 그리고 동행 PD가 만취해서 대리운전을 부른 것이고 자신이 이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 인턴 기재 병원 진료 기록은 오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소심 첫 공판이 있은 후에 같이 동석했던 PD가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PD의 진술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 증거가 될 텐데 검찰 측에서는 분명히 이 PD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창명 씨가 음주를 했다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PD가 나는 그런 진술한 적이 없다.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이 검찰에서 참고인이 그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 조서를 이제 받거든요. 그 서류와 만약에 영상 녹화를 했으면 그 녹화분이 나올 테니까 그걸 확인하면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항소심 1차 공판을 끝낸 이창명 씨 계속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한 건 음주운전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음주운전을 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한 건데 아무래도 이창명 씨가 좀 무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좀 의견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7년간의 방송 생활 동안 쌓아온 신뢰와 도덕성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고통을 토로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차라리 음주운전을 해서 이런 이제 말하자면 비난을 받는 게 덜 상처받겠다. 뭐 이런 식의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2심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얘기하니까 이 변호사 길 씨도 이번에 구형을 받았죠.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2004년과 2014년에도 적발됐고요. 또 지난 6월에 이제 만취 상태로 자신의 그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이 갓길에 세워둔 다음에 이제 그 잠에 드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이 그걸 신고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적발됐는데 길 씨는 이제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맞고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옷 많이 껴입기 기네스북 신기록 수립 누굴까요? 자,
광희 씨 얘기네요. 얼마나 껴입었나요? 얼마나 껴입었냐. 네. 일단은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예. 2011년 5월에 이 제국의 아이들 멤버였던 광희 씨가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티셔츠 많이 껴입기에 도전을 해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는데 일단은 기네스북에 오른 그 많이 껴입은 지금 개수는 247벌인데 광희 씨는 여기서 뛰어넘었어요. 252벌을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열렸던 2011 환경의 날 행사에서 지금도 보시다시피 저렇게 껴입고 있는데 아니,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날 또 온도가 5월 달인데 한 30도 정도 육박하는 날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광희 씨가 252벌을 저렇게 입으면서 밝은 웃음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지하면서 지나가는 그 시민들에게 또 인사도 하고 저건 벗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입고 나서 걸을 수 있어야 맞아요. 거든요. 저기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광희 씨가 저기 지금 약간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좀 이렇게 밝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많은 또 시민들에게 또 인사도 하고 화답하면서 또 굉장히 또 기네스북에 올랐던 또 그런 부분이 천진난만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광희 씨니까 제가 가능했을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지금 뭔 고생이야. 네, 광희 씨뿐만 아니라 또 악수의 달인도 있는데요. 8시간 동안요, 무려 28,233명과 악수를 해서 기네스북에 또 올랐다면서요. 누구예요, 이게? 강호동 씨입니다. 이게 보통 기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24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안 깨지는데 이게 시간이 8시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악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8시간 동안 28,233명이랑 하려면 한 명당 1초 이내로 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거기다 8시간 동안 밥을 못 먹는 건 물론이고 화장실도 가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 갔으면 아마 내가 이 기록 못 세웠을 거다. 근데 손이 이 왼손보다 오른손이 2배로 부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체력이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호동 씨는 뭐 평소 방송할 때도 보면 체력이 엄청나잖아요. 삿바 잡던 손으로 한 거죠. 뭐 이렇게 방송하니까. 자, 기네스북에 등재된 스타들이 많은데 어떤 내용 좀 잠깐 짚어주시죠.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먼저 그 이미자 씨 1990년 당시로 음반이요 560. 네, 거기다가 노래 곡수가 2069곡. 최다 음반. 네, 최다 음반, 최다 노래. 거기다가 동방신기도 대단합니다. 그 2008년 기준, 그러니까 2004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4년 만에 80만 명의 팬을 보유를 했는데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 세계적 스타, 전설의 스타를 제치는 그런 기록이었고 2009년 이거는 뭐냐면 데뷔 후에 5년 동안 5억 장. 근데 이게 그냥 누구나 개인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인터뷰, 화보 이런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만 5억 장으로 또 기록. 사인은 무려 5개인데 시청 공연 10만 명. 거기다가 최초로 그 동영상 조회수 10만 조회수가 넘은 거기다가 그 당시로는 최다 조회수였어요. 거기다 최다 좋아요. 거기다가 젠틀맨은 하루에 가장 많이 본 조회수. 무려 5번의 기록. 근데 지금은 데스파시도라고 스페인 노래가 30억 뷰를 돌파하며 1등 자리를 차지했고요. 강남스타일은 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 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참 많다는 사실 또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자, 이번에는 주간 박스오피스 무비데이트 우리 뭐 볼까 시간입니다. 네, 박스오피스 순위 공개해 주시죠. 네, 과연 이번 주 1위는 어떤 영화가 차지했을까요? 네, 1위부터 보겠습니다. 킬러의 보디가드, 2위 청년경찰, 3위 택시운전사, 4위 발레리안, 1000개 행성의 도시, 5위 VIP가 차지했습니다. 1위 킬러의 보디가드, 굉장히 킬러하고 보디가드 단어가 이게 이제 외국 영화인데. 네, VIP를 보디가드 하는 게 아니라 킬러를 보디가드예요. 근데 저 이 영화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많이 웃고 싶은 분들, 재밌기도 하고 액션도 정말 화끈한데 이 패트릭 휴즈 감독이 라이언 레이놀즈와 사무엘 잭슨의 아주 매력을 이번에 최대한 뽑아냈어요. 이 두 사람의 이 꿀케미가 보통이 아니고요. 정말 액션이 너무 화끈해서 내가 마치 그 자동차에 타서 이 지금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누비는 것 같은 추격전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통쾌하고 유쾌한 영화니까 꼭 추천드립니다. 자, 송강호 씨는 이번에 택시운전사라는 영화를 통해서 3번째 아카데미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 주목받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 씨와 힌츠페터 기자가 같이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죠? 김사복 씨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김승구 씨라고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김사복 씨가 맞다고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김사복 씨와 그 독일인 기자 있잖아요. 위르겐 힌츠페터가 같이
찍은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이 맞다면 정말로 이 김사복 씨가 이 광주 사태를 전 세계에 알린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이라도 이런 사진이 발견돼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김사복 씨와 흰집배터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이인철 변호사가 감사하다고. 예. 네. 사실은 이제 택시 운전사라는 이게 하나의 그 작품이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 작품이 있었으니까 이런 또 역사적인 사실이 다시 한번 맞습니다. 예, 발견이 되고 진짜. 우리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산림구단 엄지척 엄지척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예. 찬바람이 솔솔 부는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네. 국물 요리 레시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저희가 그 기대가 전에 되는 잠시 시간이에요. 예.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네네네네.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보여주시죠. 가을이 되니까 이 몸도 마음도 너무나 외롭구만. 아 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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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 가을 타는 대산 씨를 위해 준비한 게 있죠. 열어봐요. 부탁해요. 오! 국물이 끝내줘요. 아, 몹쓸 연기. 네. 근데 갑자기 해봐요. 이게 지금 최혜정 씨는 자다 일어난 것 같아요. 연기가 네. 수면 중에 하는 연기. 세 가지 국물 요리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네. 짬뽕, 그다음에 이 갈치조림, 그다음에 소고기 묵국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이거를 이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게 이제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네네. 준비한 게 여기서 기본 핵심. 기본 핵심을 네.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다 한 가지 육수를 만들었어요. 아. 일명 이제 만능 육수. 야. 아니 근데 세 가지 그러니까. 딱 그 음식이 다 달라요. 너무나 다른 음식이라 네. 한 가지 육수로 어떻게 가능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 맞아요. 어떤 재료가 들었을지 네, 궁금해요. 한 가지 육수에 뭐 이제 네. 포인트 되어 있는 거 몇 가지만 넣어주면 이제 딱 음식이 차려지는데 네. 음식이 정말 쉽겠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네. 쉽죠. 네. 네. 자, 여기 이제 끓여놨는데 여기 보시면 재료는 이쪽에 있어요. 네. 무, 반개, 파, 그다음에 양파들을 구웠어요. 역시 많은 재료가 들어가네요. 네, 구웠고 뭐 네. 디포리, 멸치, 아. 뭐 새우 이런 거는 한 1분 정도 볶아가지고 네. 이렇게 다시팩에 넣어서 주시고 이제 고추 씨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는데 먼저는 무하고 이제 건어물하고 이제 끓여주시고요. 네. 한 15분 정도 이렇게 끓으면 무가 투명해져요. 네.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양파하고 대파하고 넣고 끓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끓여볼게요. 네. 네. 자, 요 네. 재료들을 각각 넣었어요. 근데 이제 네. 우리가 궁금한 건 그냥 원하는 만큼 막 넣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비율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가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국물 맛이 그죠. 달라지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지금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지금 물 2리터에 끓인 거예요. 물 2리터에 무 반 개, 그다음에 양파 2개, 대파 5뿌리, 그리고 뭐 디포리, 밴댕이도 멸치, 200g. 네. 네. 디포리 멸치는 200g씩 하시면 되고 건새우는 100g인데 100g을 담아보면 거의 동량이에요. 이렇게 부피는. 아. 그리고 고추씨 100g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네, 네,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끓잖아요. 네. 끓으면 딱 불을 끄시고 이렇게 다시마를 한 아, 손바닥, 끓은 다음에. 네. 손바닥 2장 정도, 손바닥 네. 이렇게 2개 정도 네. 해서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고 국물이 네. 우러나게끔 해주시면 돼요. 다시마가 사실 오래 끓이면 약간 쓴맛이 네, 맞아, 맞아, 나죠. 맞아. 그래서 끓이지 마시고 네. 끈 불에서, 끈 불에서 막 식을 끓일 때 넣지 때까지만, 말고. 네, 그리고 네. 식을 때까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 딱 건더기를 다 건져내고 네, 네. 그 이렇게 통에 담아보면 2리터가 안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 2리터 안 될 때는 네. 2리터가 될 만큼 물을 또 채워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냉장 보관해서 10일 정도 드시면 되는데요. 네, 네. 만약에 이제 10일 안에 다 못 드시겠다 네. 그럴 때는 얼음 큐브로 만들어가지고 아, 냉동실에 그렇구나. 얼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근데 돼요. 궁금한 10일 동안 거는- 설마 이거 못 먹겠어요? 저기 대파를 구워서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대파를 네. 구워서 준비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무도 굽고 양파도 굽고 네. 대파도 구웠어요. 아, 다 구웠어요? 네네. 그러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채는 구웠을 때 이 단맛이 더 많이 우러나와요. 그리고 지금 건어물하고 같이 이제 끓여주잖아요. 건어물도 오래 끓이게 되면 왜 비린 맛이 더 많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어물하고 야채하고 끓이는 시간을 좀 이렇게 등급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구워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만능 육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 첫 번째 해물 순두부 짬뽕. 해물이네요. 짬뽕인데요. 네. 모 프로그램 그 성우 목소리 같아요. 지금 약간 너무 격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짬뽕 신나서. 신나서.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잠깐 끄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뭐 다 볶아놨는데 미리 다 볶아놨어요. 네. 식용유에다가 마늘, 뭐 생강 넣고 볶다가요. 그리고 이제 향기가 좀 나면 고춧가루 넣어서 볶아주시고 그러면은 고추 기름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뭐 양파, 뭐 당근, 다양한 그다음에 채소. 뭐 채소, 다양한 채소들 넣어주시고 양파가 좀 투명해질 때 그때 뭐 해물하고 청주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청주 술? 네. 그래야 비린내가 안 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켜서 이제 해볼게요. 자, 처음에 하면 볶아내고. 네, 육수는 좀 내려서 넣고. 이제 그 육수를 오. 여기다가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거 10일 못 가요. 2리터 가지고 하나 끓이면. 일단 시간이 걸리니까 2리터보다 또 양이 적잖아요. 맞아요. 쫄죠. 그러니까. 불어드니까요. 이거 뭐 짬뽕 하나 만들어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 혼자 먹습니까? 가족이 같이 먹어야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팔팔팔팔 끓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해물이 있고 왜 국물 맛이 좀 나잖아요. 제가 맛을 좀 볼게요. 아, 벌써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 간을 좀 보고. 간이 맞아요? 조금 싱거운데요. 제가 해물 육수, 그러니까 해물을 넣고 끓일 때는 꼭 넣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죠? 된장 아닌가요? 네. 오, 살림 좀 하시는데요. 아니, 딱 보면 된장이니까. 된장을 넣어야 비린내가 안 나요. 야. 된장이 비린 맛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된장을 조금 넣으시고요. 그래도 간이 안 맞는다면 된장을 더 넣으면 되죠, 뭐. 아니요, 된장 너무 많이 넣으면 된장국이죠. 그러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오징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해물 중에 오징어가 짬뽕에는 대표적으로 들어가는데 오징어 손질도 참 손질이 쉽지가 않죠. 오징어 손질 가위만 가위로 하시면 돼요. 가위로 그냥 쓱쓱? 가위로 왜 다리하고 몸통 사이 있잖아요. 거기 쓱 넣으면 이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똑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장도 쉽게 빠지고요. 연골도 쉽게 그러니까 빠지고요. 이제 오징어도 다 내장들도 있고 몸물도 있고 막 이러니까. 쑥 빼시고요. 가위로 또 이제 뭐 입 부분이 있는데 눈 부분이 있는데 잘라서 정리해 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위로 그냥 쓱쓱 잘라서 그냥 내장 빼고 눈 자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쉽네요. 매콤한 게 조금 더 들어가야 돼서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간이 조금 안 맞는다면 뭐 소금 간 더해 주셔도 되고 참치 액젓 같은 거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해물이 익었으니까 자, 이럴 때는 순두부를 좀 넣을게요. 마지막에 순두부 해물 짬뽕이니까 해물 순두부 짬뽕. 해물 순두부 짬뽕을 끓이는 거예요. 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면 좋아하시면 순두부 대신 면을 넣고. 고추도 넣고. 그럼 그게 이제 진짜 짬뽕처럼 되는 거죠? 청경채도 이렇게 청경채까지 넣고. 다행히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만능 육수예요. 만능 육수. 맞아요. 그냥 아까 그 고추기름 만들듯이 막 볶아가지고 여기다가 맹물을 부어버리면 깊은 맛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제가 지금 죽순 넣는데요. 죽순 닦는 방법도 모르실 거예요. 죽순 통조림에도 왜 이렇게 하얗게 속해질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깔끔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통조림 죽순을 사더라도. 맞아요. 그냥 먹으면 안 되는군요. 짬뽕에 또 죽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깔끔하게 닦아주셔야 되고. 자, 요거 끓을 동안 이거 한 소끔만 끓여주면 되거든요. 요거 끓을 동안에 그거 다음 거 할게요. 그래요. 팔팔 끓여주시고 저희가 이제 다음에 시식을 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역시 가을의 밥도둑 갈치조림. 그렇습니다. 갈치조림. 신나니까 오늘 즐거우시죠? 터지네. 갈치조림.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을 끓여놨어요.
네, 왜 그랬냐면 물을 조금 익힌 상태에서 뭐 생선도 들어가고 그래야지 생선이 안 이렇게 뭐 흐트러진다 그러죠. 생선살이 탱탱하게 네. 안 흐트러지고 잘 익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념이 잘 배서 무도 맛있어요. 자, 제가 지금 한번 끓여놨는데 지금 좀 식었거든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생선이랑 다 넣을게요. 넣고 끓일게요. 지금 갈치가 굉장히 말끔하게 잘 그러니까. 이렇게 네네. 손질이 돼 있는데 네. 사실 원래 이 갈치에 있던 네. 이런 은백색 탱탱한. 가루라고 할까요? 네네네네. 이 가루가 약간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알러지 원인이 된다고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집에서 손질할 때 이렇게 깨끗하게 안 하고 그냥 은빛 색깔 있는 그대로 맞아요. 사용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고. 네. 근데 그동안에 오늘 깔끔하게 끓였네요. 손질하셨거든요. 네. 손질이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칼로 이렇게 쓱쓱 긁어주면 싹싹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셔야지 음식이 또 깨끗해요. 그리고 이게 네. 먹기 좋은 음식이 보기도 좋다고, 그렇죠.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네. 이게 갈치가 좀 이렇게 으깨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조려야 되나요? 그것도 궁금해요. 네. 갈치가 투명해 보일 때가 있어요. 투명해 보여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불을 끄시고 뒤적뒤적 해주시면 네. 사실 갈치살에는 양념이 되게 잘 배어들어요. 네. 자, 원래 지금 갈치살의 특징상 네. 잘 배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끓어야 되는데 이쪽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옮겨서. 할게요. 네. 지금 인덕션을 2개를 준비해서 다행이네요. 예.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갈치가 많이 싸졌어요. 맞아요. 우리가 네네네네. 가을밥도도 갈치조림을 준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예전에 이제 금갈치라 그랬잖아요. 금갈치. 근데 이제 풍년이 돼가지고 갈치가 좀 싸져서 집에서 요거 맛있게 해 드시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네. 만능 육수 요리 중에 이 갈치조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야, 진짜 만능 육수입니다, 지금. 자, 여기 이제 파하고 양파 네, 이런 거 넣는 파하고 거죠? 양파 뭐 이런 야채들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호박 넣었어요. 네. 호박? 네. 단호박. 네, 단호박을 넣어서 네. 네, 조금 이제 좀 달큰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이 할게요. 좋아하겠다, 그죠? 네. 그리고 뭐 이제 고추 예. 같은 거 네네. 저는 이제 꽈리고추 많이 넣거든요. 아, 여기에 네. 꽈리고추 넣어도 맛있겠네. 네. 꽈리 저게 약간 고추도 비린내를 넣고. 잡아주겠네요, 꽈리. 예. 네. 그리고 이제 네. 뭐 붉은 고추 뭐 이런 거 아, 넣어서 예. 해주시고요. 이렇게 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예. 양념장을 제가 만들어 왔는데 아. 네, 이 양념장에도 된장 들어갔어요. 예. 네, 간장하고 양념이 중요합니다. 네, 마늘하고 생강하고 뭐 네. 설탕, 올리고당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예. 뭐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시는 양념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양념장 또 맛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게 갈치 여기 이제 네. 만능 육수는 처음에 처음에 넣고요. 넣고, 그러니까 자, 처음에 그 단호박하고 무를 조릴 때 만능 네. 육수로 하는 건가요? 만능 육수를 넣어서 처음에. 졸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도록. 깊은 맛이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하고 베이스가 그냥 물을 부은 게 아니라 만능 만능 육수를 일단 육수 처음에 네네네. 무하고 단호박을 익혔고 네네. 거기다가 이제 위에다 갈치를 넣고 갈치 야채들 다 넣고요. 다 넣고 네. 양념장 넣고요. 넣고 자, 저 이것도 간을 조금 봐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렇게 갈치가 놓고요. 투명해질 때까지. 네. 그러고 나서 끓일 때 다시 만능 육수. 육수를 아하. 한 번 더 부어주시면은요, 네. 양념이 아래로 잘 배어들면서 이제 다 골고루 네. 양념이 다 잘 배어들죠. 위아래, 위, 시작과 아래. 끝이 네, 만능 위아래, 육수예요. 위아래. 위아래.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푸활팔 끓여가지고 네네. 익으면 되는 거죠? 네, 익으면 되죠. 예. 자, 이렇게 익으면 뚜껑, 끝. 네, 뚜껑 닫아서 익힐게요. 네. 네. 그 다음번에 이제 소고기 묵고. 소고기 묵고. 마지막 네, 그 이제 소고기 끓이면서 묵고 할 제가 건데. 시간을 좀 네.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다 놔주세요. 자, 요건 만능 육수를 처음에 넣은. 언제? 네. 자, 만능 육수를 넣고 네. 고기를 소고기. 넣고 끓였어요. 아, 만능 네. 육수에다 그냥 이래서 물이랑. 역시 네네. 만능 자, 육수가 있으네요. 이렇게 해서 끓이는데요. 우리 소고기 묵고 끓일 때 왜 불순물, 기름기 너무 많이 올라와요. 많죠. 위에 지금도 계속 떴잖아요. 떠내야 돼요. 네네. 계속 떠내야 되는데 떠내다 보면은 사실 먹을 국물이 없어요. 고기만 남아. 맞아요. 번거로워요. 네. 그럴 때 사용해 주시는 게 이 무껍질이에요. 무 껍질. 네. 아. 무껍질을 이렇게 그냥 채반으로 채에다가. 하면 채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겠죠.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이렇게 무껍질을요. 무껍질을 여기다가 이렇게 체에다가 놓고. 네. 채에다가 놓고요. 네. 그대로 그냥 네네. 기름을 근데 떠내는군요. 특별히 이렇게 무 껍질에 잘 달라붙는 건가요? 무껍질이 네. 왜 이렇게 야채의 껍질 뭐 이런 부분에는 네. 식이섬유가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근 껍질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아, 네. 껍질이면 어떤 껍질이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 얘기하시니까 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은 식이섬유가 소화된 다음에 배출될 때
기름기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변비에 좋죠. 네, 변비에도 좋지만 또한 그 지방을 좀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비슷한 어떤 네. 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예. 보시면 무 껍질에 이렇게 불순물이 붙어가지고 나오죠. 지금 이제 국물이 식어있기 때문에 밑으로 다 가라앉았는데 네. 펄펄 끓을 때는 막 끓을 때는 위로 위에 올라가니까. 떠 있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이제 위에만 이렇게 살살 이렇게 저어주시면 이 무 껍질에 다 달라붙어요. 네. 그래서 훨씬 편하게 끓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 끓이다가 이렇게 해서 불순물을 좀 제거하시면 되겠다. 제거하시고 네. 팔팔 끓을 때 네. 이제 뭐 무랑 근데 무 보니까 네. 요즘에 또 그 네. 무 소고기 묵국 많이 드시는데 네. 어때 좀 좋은 무 고르는 방법 뭐 이런 거 좀 있나요? 그것도 네. 중요하죠. 네. 예, 어떤 거는 바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맛이 없는 무가 있거든요. 네. 그 무다리라고 하죠. 그죠? 왜 다리 못생겨서 무다리라고 그러는데 네. 절대 아니에요. 무다리 네. 진짜 예쁜 다리예요. 무가 좋은 무는요. 통통하고 아래가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예뻐요. 그리고 그 이제 무가 땅에서 이렇게 박혀서 자라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박힌 부분이 흰 부분이고 네. 햇빛 받은 부분이 초록 파란색. 부분이 네, 초록 초록색. 부분인데 네, 부르부르. 이 초록 부분이 많은 게 맛있어요. 아, 달아요. 그래요? 햇빛을 많이 받은 부분이 달아요. 아, 우리는 하얀색 부분이 많아야지 하얗고 맞아요. 예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초록색 부분이 오히려 많아야 달다. 네, 달아요. 아, 햇빛을 많이 네. 받으니까. 아, 그러네. 과일도 햇빛을 많이 받아야 당도가 높아지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선생님, 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다리는 무다리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뭔 소리야? 칭찬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간을 이 양념 아니 만능 육수로 할 때는요 간을 조금만 하셔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어물에서 나오는 그 염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짭짤하죠? 네, 짭짤하기 때문에 간을 조금만 하셔도 맛있을 수 있겠다. 아, 만능 네. 육수가 또 이렇게 효과를 간이 보는군요. 간이 좀 돼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그 간장이라든지 소금을 좀 덜 넣을 수 과하게 하지 있는. 않아도 네네네. 그럼 여기 지금 이제 무하고 파를 썰어놨어요. 무하고 대파. 파 넣고요. 이 뭐 마늘 넣는 건 끝인가요? 네, 마늘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 묵국은 네. 되게 심플해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묵국에 마늘 넣을 때는 제가 마늘을 편을 썰어서 넣어요. 아, 편? 네, 이렇게 왜? 옆으로 이렇게 네, 옆으로 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얇게. 네, 네. 이렇게 썰어서 이게 넣어요. 고깃집 가면 주는 형태잖아요. 왜냐하면 네. 저는 국에 막 이렇게 마늘 찌꺼기 이렇게 둥둥둥둥 뜨는 게 아, 지저분해 이게 보여서 통째로. 깔끔하게. 그건 이제 제 취향이죠.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깔끔한 국물이 좋아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다져가지고 넣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네, 그런 분들은 네, 이렇게 취향을 그렇게 하셔도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건 이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네. 자, 이제 자. 벌써 요리가 지금 한 육수로 몇 개가 지금 탄생되고 야, 이건 네. 정말 김현욱의 굿모닝이라는 이 생방의 묘미이면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 20여 분 만에 요리 3가지를 지금 여기 생방 뚝딱 중에. 생방 중에.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만능 육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아, 제가 끓였는데 맛있네요. 맛있어요? 방금 전에 그 이렇게 맛보는데 네. 예. 눈이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 이 맛이야. 고향의 맛. 아니 안경 때문에. 되게 웃겼어요. 되게 재밌다. 자, 갈치조림. 이제 여기 자, 어떻게 갈치조림도 투명해지는지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이렇게 투명해지는데 야. 이쪽으로 살짝? 네. 네. 지금 아래쪽으로 양념이 좀 지금 뒤집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 투명하게 익어갈 투명할 때. 때쯤에서 네. 위아래 뒤집어서 이제 양념을 배게 하라고. 네네. 자, 그러면 갈치는 한번 아직 뒤집어야 되는구나. 갈치는 아직 조금 덜 익었어요. 예. 자, 아주 투명하지 않은 거죠? 네네. 예. 요 색깔이 약간 이제 처음보다 투명한 쪽으로 갈지 네, 이게 네, 이제 네. 익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무도 두껍게 썰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제 맞아요. 끓이긴 했지만 한번 찔러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냄새가 지금 잘 익었는지. 지금 국이랑 조림이랑 지금 이건 아주 잘 그냥 이렇게 익은 것 밥 주고 아, 배고프다. 네.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도 지금 계속 네. 입에 침이 고이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사실 야. 아침 다 못 드셨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그 산림구단 엄지척하면서 네. 이렇게 네. 푸짐하게 진짜 요리다 한 거를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도해보기를. 맞아요. 저희가 그동안 좀 네. 간단한 위주로 많이 그러니까요. 그랬죠. 네. 예. 네. 자 이제 그대로 이렇게 요리네요. 됐으니까 저희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까 예. 뭐 강윤 선생님이 맛있다라고 했는데 네. 판단은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네. 진짜 네. 맛있는지. 무국부터 공깃밥까지 드셔보세요.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예. 공깃밥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 일단 자 짬뽕부터 먹어볼까요? 짬뽕 해물, 네. 순두부, 짬뽕. 네. 자, 일단 네. 국은 국물이죠. 묵국부터 먹을까요? 묵국? 네네. 잠시만요. 주시는 대로 네네. 먹겠습니다. 네. 아니 묵국부터 먹으래요. 묵국. 아니 지금
그 무가 조금 설 익었어요. 예. 네, 금방 국물만 넣어가지고. 먹으면 네. 사실 이게 이제 날씨가 이제 가을이 오고 쌀쌀해질 때 이 네. 소고기 묵국. 요걸 또 추운 날씨에 또 쌀쌀해진 날씨에 한번. 네, 굉장히 맛있죠? 시원하고. 제가 여기 국간장 진짜 조금 네, 맞아요. 넣었거든요. 아까 보셨죠? 저 뜨거운 거 잘 못 먹는데. 네. 제가 지금 사실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코맹맹이 소리 나요. 네, 감기가 싹 달아나는 기분이에요. 좋다. 여기에 저는 이제 밥 말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고기 묵국에. 김치에 딱 올려서. 예. 그죠? 이게 맑은 소고기 묵국. 요건 이제 이게 매력이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하면서 맞아요. 그 소고기의 그 고소한 향이 살짝 들어가 있는. 예. 그러면서도 여기는 지금 해물 육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만능 육수가. 그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 묵국 명절에 또 많이 이제 네. 그죠? 많이 해먹고 하는데 야, 이게 오니까. 또 곧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죠? 네. 네. 아우 좋다. 소고기 묵국. 저희가 아주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구수하면서 달콤하게. 자, 그다음에 요거 끓인 거. 짬뽕. 짬뽕. 자, 드디어 얼큰한 우리가 기대하고 짬뽕의 있는 세계로. 여기 지금 순두부를 넣었는데 네. 보통 짬뽕 그러면은 여기다 국수를 넣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요거는 순두부로. 면 넣으셔도 그러니까 돼요. 우동면이나 네. 국수를 넣으면은 이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예, 봉인생 짬뽕. 오늘은 저기 그 전에 이렇게 많이 네. 이렇게 먼저 못 먹었던 추혜정 MC를 많이 챙겨주시네요. 그래도 빨리빨리 한번 드셔보세요, 혜정 씨. 네.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전에 저희가 막 너무 숟가락 들고 덤벼서. 야, 어때요? 너무 얼큰하고 네. 지금 빨리 밥 한 공기 뚝딱 하고 싶은 생각이네요. 해물, 순두부, 짬뽕. 짬뽕. 네. 저는 오징어를 제대로 한번 씹어볼게요. 시원하죠? 네. 칼칼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만능 육수만 있으면 집에서도 짬뽕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얼큰하고 왜 우리 중국집에서 먹는 그런 짬뽕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고추기름을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그게 뜨니까 짬뽕 같은 경우는 고추기름이 뜨잖아요. 네네. 요건 약간 달큰한 맛도 약간 나면서 네. 아이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갈치조림을 갈치조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팔팔 잘 끓고 있는데요. 이 갈치조림도 뭐 갈치도 익었겠지만 국물이 굉장히 궁금해요. 갈치조는 그 양념 장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치와 잘 조합이 된 양념장에다 밥을 비벼. 이렇게 말아서 먹는 것도 진짜 맛있어요. 갈치살을 싹 이렇게 발라가지고 맛있죠. 비벼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야. 이렇게 혼자 독식하시는군요. 아니요. 갈치살을 다 발라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야, 제대로 드시네요. 예, 이렇게. 진짜 맛있죠. 요새 갈치 진짜 맛있어요. 제철이라서. 어때 갈치 잘 익었어요? 네, 잘 익었어요. 지금이 딱 맛있게 익었을 때예요. 네. 야채도. 야, 기가 막히다. 꽈리고추도 기가 막히고. 네. 야. 양념장도 맛있게 됐네요. 야, 역시 만능 육수의 최대한 활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엄지척이었습니다. 척이었습니다. 광고 보시죠. 전국 어디 나갑니다.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인데 오늘 남양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바로 옆 강남 생활권이면서도 자연은 슬로우 시티, 또 생활은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서구 남양주 시장 이 자리에 직접 오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네. 자, 전국에 슬로우 시티가 제법 많은데 남양주는 어떻게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세계에서 연맹에서 인증을 받은 건데 세계에서는 174개의 도시에서 인증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3군데의 도시가 이제 인증을 받았는데 전국 전 세계 통틀어서 수도권에서 받은 데는 우리 남양주시가 유일합니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니까 가기 편한 그런 이제 지정학적 위치에 속해 있는. 수도권에서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수도권은 아무래도 개발 압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서로 시티 연맹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농사는 유기농으로 해야 된다. 또 전통적인 생활 문화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거나 또 이렇게 기준을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러네요. 우리 남양주 조합면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데 남양주가 유일하다. 네네.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2일부터 또 남양주시에서는 슬로우 라이프 국제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대회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우선 이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국내적으로는 정부로부터 자치단체가 이런 걸 하려면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았고 국제적으로는 저희들이 2011년부터 세계 유기농 대회를 유치했고 그리고 13년도에는 이제 세계 슬로우 푸드 대회를 또 유치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남양주만의 새로운 철학을 슬로우 라이프 도시를 추구하는 남양주가 이런 대회를 열자라고 해서 2015년에 열었고 그다음에 2년마다 열리는데 금년에 22일부터 5일간 열리는데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슬로우 라이프라는 개념이 이제 빨리빨리 문화에서 나오는 폐단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없애고 여유 있는 삶과 그리고 그런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이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슬로우시티 남양주에 갑자기 야구 열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넬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가 야구에 빠진 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희관 선수인데요. 네. 두산 베어스의 유희관 선수가 맞아요. 슬로우 투수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다성 대열에 들어가 있고 우리 남양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슬로우 라이프 기정 철학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홍보대사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잘 맞네요, 느낌이. 그러네요. 두 분이 되게 많이 닮으셨어요. 예를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희관 선수가 또 홍보대사로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판넬을 뜯어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요? 시구를 하는 모습인데 시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시구를 하신 거죠?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두산 베어스하고 LG 트윈스하고 두 팀이 라이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잠실구장에서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그 유희관 선수를 위촉을 하고 이제 시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소감도 좀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만은 유희관 선수랑 비슷해요. 맞아요. 근데 마지막은 조금 야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그 배를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아니요. 자세가 굉장히 좋으셨는데 이제 연습을 한 번 정도만 하셨어요. 그 전날 하루 하고 했는데 그래도 저 망신은 안 당했습니다. 제법 들어가더라고요. 야구에 또 관심이 있으시고. 그러게요. 자, 세 번째 한번 시장님께서 한번 뜯어볼까요? 야구장이 나오고 있는데. 야구장만 28개라고요. 이렇게 많아요? 와. 우리 남양주시의 야구장이 28개입니다.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은 야구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양주시를 사회인 야구의 메카 도시 뭐 이렇게들 야구하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고, 또 가까우니까 접근성 바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인 야구팀이 300개 팀이 넘습니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5천 명이 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사회인 야구의 메카 도시라고 이렇게. 프로야구팀을 가진 지역도 이 정도로 야구장을 많이 가지고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저희들이 이제 슬로우 라이프 그리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 뭐 이런 걸 추구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남양주에는요 야구장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시설도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생활체육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스포츠가 최고의 복지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에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행복 10미닛이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내 집 앞에서 10분 내에 내가 원하는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다. 슬로우 10미닛. 행복 10미닛. 행복 10미닛. 행복 10미닛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구장도 많지만 네. 축구장도 한 23개가 되고 아유, 축구장도 많아. 수영장이 있는 세운문화센터 뭐 이런 것들이 권역별로 다 있어서 아까 보니까 또 배드민턴도 또 수영 그런 거 다 합해서 한 숫자를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274개 정도의 생활체육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강을 책임지는 도시네요. 그렇죠. 시민들의 건강. 건강, 힐링. 너무 사람들이 이제 각박한 생활에서 또 주거 문화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유가 넘치는 도시다 보니까 이 남양주시에 명소도 많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남양주 하면 자전거 도로가 최고 아닙니까? 자전거 도로 맞아요. 북한강 그리고 한강 본류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는 아마 자전거 매니아들에게는 최고의 명소로 알려져 있고. 야, 진짜 우리 국민들이 즐기는 모든 스포츠, 레포츠 시설이 다 있네요. 보기만 해도 속이 탁 트이네요. 또 어떤 명소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인 슬로우 라이프 대 9월 22일부터 5일간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슬로우 라이프의 참 의미를 체험을 통해서 만끽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많은 그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저 풍경을 즐기면서 걷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기가 이제 물의정원. 저기 이제 북한 강변에 있는 물의정원인데 아주 환상적인 이런 곳이죠. 자,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남양주시가 추구하는 바 한 말씀 마무리로. 그렇습니다. 남양주시는 그야말로 빨리빨리 문화의 폐단을 없애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슬로우 라이프의 도시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희망하는 건강, 힐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도 지금 그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고 계셔서 그런지 이 시장님도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여유가 있으세요.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편안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9월 7일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